우리가 맨날 요즘에 이 의학분업하고 의학분업이란다 아주 의대 문제하고 머리 아픈 얘기 많이 대통령 했죠. 관련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얘기입니다. 뭐냐고 네, 이게. 일단 댓글 좀 올려주시죠. 댓글이란다. 기사 좀 올려주시죠. 이제 뇌물 피의자 문재인 적시 이게 도대체 무슨 기사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죠. 문다혜 씨의 태블릿 PC 등등 이제 자택부터 뭐 여러 가지 별장부터 모든 것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긴가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게 왜 뇌물 난데없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뭐고 근데 왜 딸 태블릿을 압수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나 이게 결국은 저 딸과 사위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언제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위가 태국의 타이의 타이 이스타젯 항공에 입사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난데없이 항공사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을까? 원래 게임 회사 다녔던 분이잖아. 그렇죠. 게임 회사에서 갑자기 항공사 제가 항공사 들어가는 거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하지. 왜냐 항공사에는 그래도 변호사 그래도 필요하잖아. 변호사 일은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여기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 등장하죠. 이상직. 이상직.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 공천 받은 것부터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원래 한 번 했죠 19대에서. 네. 그러다 떨어지고 이제 재기를 하려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19대 그렇죠. 때 했으니까 16년에 떨어지고 20년에 이제 재선이 가는데 그 전에 빌드업을 한 거지. 빌드업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쨌건 요 타이스타젯 항공을 실소유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덜컥 입사를 했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어쨌건 2억 2,30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았네요. 이래서 받았는데 뭐가 문제 하실 텐데 이 들어가는 과정, 이 월급 받은 과정, 이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들어갔다면 뭔가 이 받은 이 사람이 취업하게 된 근거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라고 보니까 이 이상직 의원이 어딘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그 대가다라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항공이 이 원래 이상직 씨가 이스타항공 소유주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에 이스타가 들어가잖아요. 타이 이스타젯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로 뭐 비행기도 있고 운항을 하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이스타항공에는 취업을 안 시킨 거 안 아니에요. 되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 페이퍼 컴퍼니처럼 뭘 만들어 놓고 그래서 돈 주는 통로로. 그렇지. 결국 돈 주는 통로로 만들어서 비행 항공 관련 일도 지식이 없는 사람을 거기에 전무로 취업을 시켜서 이렇게 돈을 받게 한 건데 그럼 이게 도대체 왜 뇌물이냐? 일단 이 사람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될 때 이 사람 부적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적격이라는 안이 올라왔죠. 안이 올라왔는데 그때 있었던 임종석 조국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담당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던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 대가로 이렇게 사실상 위장 취업을 시켜서 명목은 월급이지만 돈을 2억 얼마를 지급을 했다라는 게 결국 이제 뇌물이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가 나오는 건 야, 그거 문재인이 받은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또 우리가 맨날 내 이 많은 분들이 너무 법 공부를 많이 했어. 또 뭐 제3자 뇌물 아니라 왜 직접 뇌물죄라고 지금 검찰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직접 뇌물, 소위 직접 뇌물죄. 네. 이 직접 뇌물죄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야 직접 뇌물죄고 다른 사람이 받으면 소위 쿠션을 치면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데 이걸 왜 직접 뇌물죄라고 할까? 이 직접 뇌물죄인 이유는 일단 저희 기사 요 다음 거 좀 띄워주시고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형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치고 내가 이제 저기 문다혜라고 할게요. 딸. 여기가 내가 능력이 없어. 그래서 아빠가 다 생활비랑 좋았단 말이에요. 생활비를 안 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고민을 한 거지. 야, 이거 내가 계속 생활비를 줄 수 없고 내가 줄 생활비를 누가 대신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대통령도 됐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타이 이스타젯 항공을 취업하게 해서 월급으로 주는 척하면서 생활비를 줄 거를 대신 줬으니까 받은 건 나지만 결국 형이 줄 거를 대신 준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한테 준 거랑 같은 거다. 그래서 이게 직접 뇌물죄가 된 겁니다. 미치겠다 정말. 근데 이게 형 이게 항상 이거 나오면 야당에서 나오는 말은 동일하죠. 정치 탄압. 정치 탄압. 아니지. 왜 이제 와서야? 근데 이게 문재인 때 고발이 들어가서 시작이 된 건 아시죠? 그렇죠. 네, 문재인 때. 이상직 이 사람은 지금 문제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20년도에 21대 국회의원 되자마자부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날아갔잖아요. 그리고 전주에서 재선거가 있었잖아. 그렇지. 그만큼 이 문재인 때부터 이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회사에서도 왜냐면 이스타항공이 경영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그럼요. 직원들이 이게 뭐냐 하고 막 그렇지. 그랬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지금 이스타항공 딴 그때. 데로 인수됐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뭐 내란 외환해제 아니면은 어차피 수사 기소 못 하니까 그때는 수사를 할 수가 없었고 그렇죠. 사실상.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조용하다가 지금 나온 이유는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고 검찰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돼서예요. 아 입증이 어느 정도.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니 빡세게 그렇지. 해야죠. 그 전직 대통령 수사하는데 저희 이제 전직 대통령 수사 시작합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아무것도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기사가 나오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다라는 건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또 그런 얘기한다. 이런 거 할 때 또 감성적으로 접근해. 그거 저거 그 태블릿까지. 그 얘기만 하잖아 윤건영이. 그 왜 근데 애태블릿을 왜 가져갔을까요? 그게 애태블릿 아니에요. 애태블릿이 실제로. 아니니까. 거기 뭐 뽀로로 들어 있고 뭐 이런 거 그거 보려고 가져갔겠어요? 그게 이제 문다의 태블릿에 애들 뭐 보는 것도 있을 있었겠지. 수 있겠지. 근데 그 안에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 다 확인했고 그럼. 문다혜 씨 거라는 거 확인해서 가져간 거예요. 이거는 그럼. 감성적 접근할 게 아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압수수색을 검찰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법원이 하라고 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원의 영장이 나왔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제3자 뇌물죄로 입건해서 조사 중 이랬으면 별로 안 믿었을 것 같은데 뇌물죄 적용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뭐를 끝난 거예요.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들고 있는 거잖아. 끝났죠. 이게 단순히 그냥 이제 야 한번 다 털어봐 좀 씨발 야 이거랑 털어가지고 우리가 좀 하자고 이 상황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야말로 빌드업이 거의 다 됐으니까 진행하고 있는 수사라는 거예요. 단순 뇌물죄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거는 검찰 내부에서 수사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구나라는 걸 확신을 했습니다. 영화 다 찍고 이제 예고편 틀어주는 거구나. 그렇죠. 영화를 다 찍고 이제 편집하고 있는 과정에서 찍기도 전에 예고편 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그럼 끝났네.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영화를 찍습니다. A라는 영화를 찍습니다. 제작 발표회가 아니고 그렇지. 제작을 다 하고 예고편을 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영화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뇌물죄가 됐다는 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검찰에서 입증을 했다라는 거냐면 문다혜 씨 부부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생활비를 입금받지 않으면 생활을 못하는 상황 정도까지를 계좌부터 어느 정도 다 정리해서 확인을 했고 독립생계를 하고 있으면 이게 제3자 뇌물로 가야지 그냥은 안 돼요. 그렇죠. 그 곽상도 전 의원도 그래서 무죄 받았잖아.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기사 다시 띄워주세요. 아까 제가 지금 저걸 띄워놓고 저 얘기를 안 했어. 저거까지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 보세요. 뭐. 김정숙 여사가 저거 아주 그냥 확 들어오던데. 보세요. 그냥 5천만 원이 딸이 필요해. 그러면은 뭐 일부 증여세를 뭐 나중에 내더라도 뭐 그리고 좀 이렇게 나눠서 그냥 자기가 1,000만 원씩 몇 번 나눠서 그냥 이렇게 딸한테 보내주고 생활비 쪽으로 주면 그거 가지고 막 난리 안 쳐요. 그 공제 있잖아 또 증여 공제. 네, 공제도 있고. 근데 현금으로 보자기에 싸서 청와대 직원을 시켜서 친구한테 줬고 친구가 아이고. 문다혜 씨한테 저 5천만 원을 입금한 거란 말이에요. 형 이게 검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저 친구 조사 끝났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저걸 만약 부인하려면 김정숙 여사 계좌를 까야 돼요. 그럼요. 거기서 5천만 원 인출이 돼서 현금으로 바뀐 게 있으면 또 달라. 일단은 저 현금 5천만 원 형 이게 어디서 났냐가 이제 갖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저걸 요즘 같은 시대에. 뭐 ATM 가서 여기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죠. 안 해봐서 여기서 모르겠- 몇 백만 원 뽑고 저기서 얼마 뽑고 막 이래야 그러니까. 되는 건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그냥 뇌피셜로는 이 5천만 원이 무슨 5천만 원인지를 검찰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느낌엔. 아 느낌에. 예. 아 아니 현금. 그냥 이게 만약에 5천만 원 증여세 회피 뭐 쪽으로 이렇게 했다 정도로 끝날 만한 거면은 저렇게까지 이슈가 크게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이 5천만 원에 증여세 안 내셨네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또 5천만 원에서 증여세 안 냈다 정도 가지고 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금이 5천만 원에 대한 자금이 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찰 내부에서는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딸한테 5천만 원 줘야 되는데 요즘에 자꾸 저 국세청에서 하도 지랄들 해가지고 내가 이거 500만 원씩 빼가지고 저 희석아 이거 좀 해가지고 저 우리 딸한테 좀 보내줘 한 거를 검찰이 까겠어요? 그러면 저게 나오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그 우리 딸 저 생활비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내 이거 이런 걸로 해서 모아서 낸 거예요라고 뭐가 나올 텐데 그게 안 나오잖아. 나올 수가 없겠지. 그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저거에 대한 금액에 대한 뭐 얘기 안 나오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건영을 맨날 자꾸 저 태블릿 뺏어갔다는 얘기만 여덟 번째 하는 거예요. 증거라고 계속 그 얘기만 하죠. 저 기사에 대한 얘기들이 없잖아요. 윤건영 의원도 죽을 맛일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 5천만 원을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친구한테 대신 입금을 시켜달라고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김정숙 여사는 검찰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두 개로 받네? 그럼요. 옷값 옷값하고도 해야죠. 저 타지말 그거랑 그거보다 저는 이게 훨씬 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뇌피셜입니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대외적으로 들어온 돈이고 어떤 식으로 세탁이 되어 들어왔겠지 현금이. 네. 그럼 그 현금을 딸한테 줘야 되는데 자기가 입금했다간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청와대 직원 통해서 보자기에 싸서 자기가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친구한테 해서 우리 딸한테 입금 좀 해줘. 근데 문다혜 씨에 대한 자금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래서 이런 거죠. 제가 형한테 말도 그러면 희석아 그거 좀 입금 좀 해줘 해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유희석 씨, 그 5천만 원 왜 입금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검찰 안 물어보겠어요? 물어보지. 조사했어요. 그 사람 다 얘기했다며. 했겠죠. 보자기에 청와대 직원이 싸갖고 와서 뭐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발에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제가 그 청와대 있었잖아요. 문다혜 씨가 돈 거래했다는 거 많이 나왔잖아요. 청와대 직원하고. 물론 뭐 저 무슨 프랑스 국적 가진 디자이너 딸에다가 뭐 춘추관장 뭐 그런 사람 뭐 경호원 이런 분들하고 돈 거래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아주 많아요. 이 문다혜 씨하고 이 지금 이혼했지만 이 사위하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 구조가.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대통령의 자녀면은 공식 개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볼 일이 있을까? 그렇지. 근데 어떻게 돈 거래를 하지?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저 기사상에 나오는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책 많이 썼잖아요. 운명 뭐 이런 거? 네, 근데 2억 5천만 원을 출판사에서 문다혜 씨한테 줬단 말이야. 그게 이제 출판 디자인을 하니까 문다혜 씨가 디자인한다고 디자인비로 2억을 준다고요? 2억 주고 그러니까, 5천은 빌려줬다는 그렇지. 거 이해를 안 가죠. 근데 인세는 또 따로 줬다며 대통령한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럴 거면 내가 출판 디자인 하지. 그 그래서- 정도 하고 2억 받을 거면. 저는 출판 요즘에 책 팔아서 2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 책 디자인한다고 2억을 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라고 해야겠네 이제, 그죠? 전사위지. 전사위가 키예요. 또 그래서 결국은 또 서모 씨. 거기도 검찰이 어느 정도 저는 검찰이 지금 굉장히 자신감 있게 치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고 민주당 그러니까 출신 이런 거죠. 대통령. 자 우리 수사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어느 정도 다 만큼 들고 오는 거지. 이제 다 들고 와서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남은 거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하고 이제 정권 다 끝나고 얼마나 됐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렇지. 한 대를 뛰어넘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면 적폐청산이고 자기들이 당하면 정치 보복이에요. 이게 되게 큰 게 네. 그 진보는 항상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항상 본인들은 억울하고 본인들의 인간성에 충실하고 응.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냐고 뒤로는. 이거는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가 뭐 인권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서로 막 인간적으로 그렇지. 친해서 정치 안 하려는 사람을 정치로 데리고 왔는데 노무현의 죽음을 보고 내가 대통령 나가 막 이런 막 빌드업을 해갖고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딸한테 돈 주려고 이랬어? 이해가 안 치명타죠. 된다니까. 치명타. 이걸 어떻게 쉴드를 치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답을 할 거예요. 이 답을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안 했다고 못 할 걸? 왜냐면 친구가 얘기해 버렸고. 저기 또 묵비권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 끌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결국은 뭐 얘기가 나오지만 조심스럽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아이고 참 비극입니다. 비극이지만 비극이야. 일단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을 조사한 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부적격인데 어떻게 임명됐어? 이거 알아? 이거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때 있었으니까 사실 부적격 인사가 갑자기 띵 하고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또 했잖아. 조국신당 수석 대변인이 네. 부적격인 거는 사실이었다. 부적격으로 통보 온 건 사실이었는데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었으니까 아마 조국신당 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 근데 자기가 민정수석이었으니까. 부적격인 경우에도 대통령이 여러 사정을 감안을 해서 임명한 적이 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만 왔으면 그냥 인사가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둘이 뭐 인간적으로 친한가 이런 걸 생각을 할 텐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돈은 돈이 진짜 흔적을 남겨.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문다혜 씨 고 부부 그 과거 거기가 금전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뇌물죄라는 표현을 쓴 건 생활비를 통으로 이쪽으로 다 줘왔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줄 걸 대신 줬으니까 뇌물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준 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다혜 씨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방법을 택한 게 아닌가라고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단순 의심을 넘어서 사실상 확증을 하고 확신을 있는 하고 있는 단계까지 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다혜 씨한테 유독 형이 말했던 것처럼 돈이 많이 가잖아. 돈 거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주 과정에서 일을 했던 그 타이스타제 그 직원도 보면은 원래 민주당 쪽 국회의원 보좌진 하다가 문재인 청와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러다가 그렇죠. 타이스타제 갔다가 지금 조국 신당에서 일해요. 그렇지. 이거는 이게 그리고 검찰이 자신감을 보는 이유가 좀 있어요. 제3자 뇌물죄는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당한 청탁? 부정한 청탁. 부정한 청탁.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부정한 청탁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뭐 부적격인 사람을 거기 임명했으면 그런 청탁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뭐 이걸 해주고 네. 그다음에 사위 거기 임명시켜서 뒤로 백마진 비슷하게 돌 돌려가지고 받아서 한번 쿠션 쳐가지고 딸내 돈을 보낸 거 아니냐? 뭐 이거 해야 되는데 백마진. 너 복잡하네. 근데 단순 뇌물죄면 예. 부정한 청탁 입증 안 해도 돼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만 있으면 돼. 근데 대통령의 저도 된다 이거지. 그렇지. 이렇게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무한대죠.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 간 것만 입증하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가야 될 걸 요렇게 줘서 제3자가 단순 뇌물죄라는 이 돈의 흐름만 입증을 하면 거의 뇌물죄로 처벌 그리고 이게 금액이 2억이 넘잖아요. 뭐 2억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형량이 중요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10년이 넘어요. 예? 예. 그래요. 이게 뇌물죄는 일단은 억 단위가 되는 순간부터는 골로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야. 그래서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겨우 2억 가지고가 안 돼. 형 한 5천 정도 받은 그 공무원들 뇌물 관리해서 저도 이제 접견하고 막 사건 하려고 하는데 지금 7년씩 나와요. 지금 7년씩 나온다고. 그건 또 세네. 뇌물은 장난 아니겠어요. 다른 거는 금액에 약해가지고 따라서. 우리가 그런데
특가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몇백억 막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렇지만 뇌물은 억 단위 가면 끝이에요. 그냥 인생이 끝나. 근데 이게 단순 뇌물죄 2억 얼마면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는 거의 뭐 이거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야.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아직 입장 나온 거 없죠. 지금은 그냥 제가 보니까 검찰의 패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상황 파악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죠. 일단 파악을 해야 뭐 되바꾸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차적 쉴드가 앱 그 태블릿 뺐냐 요게 이제 이게 아주 그냥 감성 자극하고 초보적인 끝났어요. 거고. 그리고 이 여론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글을 문다희 씨가 썼잖아. 그렇지. 거기는 뭐 늘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겨우 뭐 이 좀-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뭐 이렇게 쓰지 네, 않았어요? 뭐 하여튼 거기는 이상한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이게 무슨 소리야? 본인 돈 받았잖아요. 뭐 본인이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돌 맞을 사람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렇죠. 돌을 일단 맞은 건 맞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압수수색 당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의 자녀면 거기에 맞는 처신을 했어야죠. 어떻게 청와대 직원들하고 돈 거래를 해? 일단 거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하려면 그 전 남편 서 씨 타이 이스타즈 항공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밝혀야죠. 정당하게 일을 하고 이거 어떻게 취업했는지 난데없잖아요. 게임 그렇죠. 뭐 하다가 타이 그 태국까지 가 또 거기 취업한다고. 그게 정상적인 취업 과정이에요? 일단 여기 왜 취업했어부터 얘기가 그렇지. 나와야 되는 그럼 거란 이 회사는 말이야. 왜 만들었냐부터 또 나와야 그렇지. 될 거고.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이상직을 이상직이 통해서 여기를 왜 만들었는지. 이 그럼 이 회사 도대체 뭐 했냐? 그럼 이 사람 취업한 거 나 잘 몰라요. 이러겠지 아마도. 그러면 더 나가서 아니 그러면은 그 문다희 씨 남편 전 남편은 도대체 여기 어떻게 뭘 알고 어떻게 여기 한국에 있는 데도 아니고 태국에 있는데 항공에 관련 지식은 1도 없는데 나 저기 갈래. 그리고 이상적으로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잖아. 여기를 그러니까 한명숙 때랑 똑같아요. 한명숙 여동생이 한명숙한테 뇌물 준 사람한테 1억을 빌렸거든요. 그렇지. 그때 자기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한명숙은. 그 막 가는 거예요. 그거. 한명숙 여동생이니까 그러니까 1억을 줬지.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뭐 돌을 맞았네 나한테 뭐 이런 얘기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전 남편은 도대체 거기에 왜 취업했냐 이상직 어떻게 알았냐 그걸 얘기하죠. 미치겠다 정말 이게 뭐야.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반박을 하려면 월급을 뭐 2억 얼마를 받았어요. 2억이 무슨 뭘 했는지 달라고 하면 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돌 어쩌고 자꾸 나오는 거는 정상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받을 월급인데 지랄이야 이거거든. 그거죠 사실. 그거면 죄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닌 이상부터는 자기 아버지가 본인들은 처벌 안 받아요. 아 그래 또? 여기 왜 처벌 받아? 아버지가 준 거나. 뇌물죄인데 아버지가 아빠가 줘야 될 거 준 거야 지금. 그럼 글도 쿠션 쳐가지고. 잘못 썼네. 그럼 자기가 돌을 맞은 게 아니네. 아빠가 맞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아빠가 돌을 맞는 거지. 그러네. 이렇게 자기가 표현하면 맞는 거야. 처신 잘못해서. 자기 때문에 아빠가 돌을 맞는 거고 이 아빠가 돌을 맞는 거 이 아빠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수 여사도 막 보자기 싸가지고 5천만 원 주고 막 어쨌건 여기에 대통령 부부가 돈을 어떻게든 많이 줘왔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책 디자인비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서 막 2억 5천만 원을 갖다는 것 이제 5천만 원 꺼줬다는 것도 그게 말이 돼요. 출판사에서 5천만 원 왜 꺼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형이 책 썼으면 형한테 꺼주면 모르겠다. 그것도 말 안 돼. 그러니까 뭘 봐서 굳이 꺼줘. 형은 책을 쓰니까 책으로 인쇄로 어떻게 퉁치면 된다는 생각으로 꺼준다 치고 내가 뭐 드라마 작가. 형 아들이나 딸한테 막 꺼준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꺼줘? 그 아들이 막 말이 안 되지. 막 그래서 2억 디자인해서 또 받고 그것도 좋은데 5천만 원 또 꺼줘. 2억을 주고 5천만 원 꺼줬대. 그러니까 이 지금 소명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검찰이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요런 거 설명은 제가 이 동네에서 좀 제가 좀 하잖아요. 사건 반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네. 이게 그냥 그 제가 말한 그 기사 한두 개 보고 뭐 이런가 보다가 아니라 검찰이 이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하고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나 예. 문다혜 씨, 예. 나 이 서씨는 어디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검찰 입장에서 여기가 키지.
그렇죠. 여기 키지.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엔 여기 조사하고 다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혼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게 핵심 같아 저는. 그래서 여기 얘기하면 거 이혼해서 또 그런 거지 뭐 거짓말하는 거지 또 이렇게 나오겠죠. 왜 아침 드라마를 쓰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확실한 것들이 많아요. 민주당 그러니까 타지 말 이거랑은 또 다른 문제야 이거는. 그거는 뭐 형사 처벌하기 또 좀 까리하고 그러잖아요. 그 막 비판 서로 하고 막 이런 거라 치면. 이게 참 비극인 게 5년 대통령하고서는 꼭 뒤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우리 헌정사를 보면 참 너무 가슴 아프죠. 여야를 안 떠나서 좋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거는 양당 뭐 여야다 불문율로 그럼 뭐 마음대로 불법하게 그건 또 안 말도 안 되잖아. 되는 얘기예요. 우린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국민 수준이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이게 저희가 지금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이게 너무나 비정상적인 금전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전직 대통령 사위랑 딸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가 될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직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하고 저 이스타항공보드 그쪽 관련자들이 고발한 거에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을 해서 이만큼 나왔는데 덮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 힘드니까 딱 그때 뿅 하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맨날 잠깐만요 형님.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형님이 난처할 정도로 많이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불편한 상황을 하려고 검찰이 짠할 수 있는 상황이 자체가 아니에요. 수사가 돼서 나온 거지. 민주당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국면 전환용 아니냐. 그러니까 무죄 입증, 무죄 주장이 아니고 국면 전환용 아니냐해서 불만을 갖고 있대요. 국면 전환용은요. 우리 이 영화 찍습니다. 이게 국면 전환용이에요. 갑자기. 우리 갑자기 그 문다혜 해야 되겠어. 뭐 이런 거. 야, 압수수색 한번 이제부터, 해야 되겠어.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그게 국면 전환. 국면 전환용이고 이거는 사실상 수사 발표 수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면 전환이 아니고. 근데 이제 좀 조심조심하긴 하죠. 검찰 입장에서 전직 대통령이고 전직 대통령 소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난 이게 걱정이네. 이걸 소환을 할 때 또 어떻게 할지 이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또 온갖 뭐 양산을 가네 뭐 어쨌네부터 시작해서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소환 혹은 뭐 아니면 대면 조사 뭐 내려가든 어쨌든 거기를 하러 간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수사할 때는 다 털고 마지막에 부르거든요. 왜냐면 함부로 불렀다가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얼마 전에 이성진 씨 문제도 있었지만 하여튼 모든 걸 조사하고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제 소환이나 혹은 뭐 대면이건 조사 얘기가 나오면 검찰 내부 수사 끝났던 소리예요. 뭐 소환 필요성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지만 결국 끝났다. 네, 거의 끝났다는 거야. 이게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뭐 자기가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사위 뭐 취업 시켜주고 뭐 한 걸 가지고 이 정도야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엄청나게 깨끗함과 청렴 결백함과 도덕성을 강조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야 이건 또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거네. 그럼요. 형님도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그렇게 큰지 몰랐죠. 아니 그냥 이거는 자꾸만 그 문다혜 씨로만 생각이 계속 됐었는데 결국 피의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그럼 문다혜는 피의자가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뭐야? 뭐 굳이 말하면 뭐 참고로? 뇌물죄는 또 신분범이잖아요. 신분범. 공무원이면 가능한 거니까. 그러네. 기껏해야 뭐 공범이에요. 근데 공범 뇌물죄 공범이라 잘 안 해. 보통 공무원이 받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청탁금지법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뇌물이지. 특가법 뇌물이에요. 1억이 넘어서. 1억 넘어서 특가법 적용을 받는다. 특가법 뇌물이면 이거는 골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러겠지 아마도 이제 민주당 저는 대략 어떻게 대응할지 대죠. 내가 뭐
받은 것도 아니고 사위 취업했다고 이걸 또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면서 또 이제 친문 쪽 언론 박근혜 난리 대통령도 나겠지. 안 받았어 직접. 그러니까 그걸 틀어주세요 나중에 그 얘기하면. 그 얘기를 또 해? 예,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시. 박근혜 빠지지 전 않게. 대통령 똑같이 돈 안 받았고 그렇게 처받았다. 그때도 이제 경제 공동체 얘기가 나왔고 그때는 가족도 아니잖아. 그때는 그렇지. 뭔 가족이야? 그렇죠. 가족도 아니고 최순실 관련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그렇게 의제가 된 건데 그래서 그렇게 의율이 된 거죠. 네. 근데 이거 뭐 어떡하는 거야? 이거는 거기다가 독립생계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생계가 아니라는 걸 검찰이 사실상 확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물죄, 그러니까 제가 죄명 보고 깜짝 놀랐어. 뇌물, 그러니까 뇌물죄도 검토한다가 아니라 뇌물죄, 딱. 그 뇌물죄잖아요. 피의자.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나 뇌물죄 중에 어떤 혐의를 할지 뭐 검토한다가 아니라 뇌물죄잖아요. 그거는 검찰이 독립생계가 아니라 일로 올 걸 일로 보내준. 그러니까 이 사람 받은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를 검찰이 사실상 거의 확인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문다희 씨가 지금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할 필요 없고 자기 전 남편이 어떻게 취업했고 그것만 이게 얘기하면 정당하게 취업해서 정당하게 월급을 받은 거라는 거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 구구절절하게 뭐를 던져서 맞았네. 뭐 이번엔 내가 맞았고 뭐가 어쩌고 할 게 맞은 건 아버지가 맞은 거고 본인이 맞은 거 아니야. 본인 때문에 아버지가 시게 맞는 거지 잘못하면.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제가 잘하는 얘기 잘하셨어요. 이재명. 기사 좀 댓글? 띄워주세요. 기사. 이게 저는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에 제가 요 보리차 하나 걸까요? 뭐 어차피 저랑 같은 편 됐네요. 뭐 이럴 것 같아. 나도 같이 좀 해가지고 뭐 한번 막아보려니까 그쪽도 나랑 좀 하자는 게 얘기했지. 우리 나를 것- 밀어. 내 것도 좀 잘 막아가지고 한번 같이 좀 이렇게 해보자. 뭐 당신도 이거 아닐까? 뭐 검찰이니까 검찰 독재라고 같이 얘기해주고 뭐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저거는 딱 그런 것 같아.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정말 미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저번에 사실 우리 형님도 옛날 얘기했지만 저번 총선에 공천학사라는 걸 보면 문희 임종석은 꼭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도 씹었다면서. 완전 씹은 거지. 근데 지금 간다. 저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한 걸까? 본인을 아니지, 위한 걸까? 절대 그렇죠. 아니지. 너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친문 지지자들 일부는 또 그래도 이재명이 가서 우리 문 대통령 뭐 지켜줄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또. 그거 하려고 가는 게 아닐까. 나 그게 생각이 확 나더라고. 뭐든지 저렇게 감성적으로 하려고 막 어떻게 막 한마디 쇼죠. 그러니까 이거 봐라. 검찰 얼마나 무도하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게도 칼날을 건어 요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딱 그거지. 근데 이게 검찰도 사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수사의 재판에 이 난리인데 전직 대통령에까지 칼을 겨누는 거는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이거 아니기라도 해봐. 근데 이게 언론에 나온다고? 나올 정도 되면 내부적으로 준비가 끝났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이재명 대표가 간 거 물론 자기 살려고 뭐 저기서 친문 쪽까지 자기 지키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수사나 앞으로 기소를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그렇게 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거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네. 근데 아까 저 스토리 쭉 얘기해드려서 아시겠지만 이상하잖아요. 그냥 다 이상해. 이상하잖아. 아니, 보따리에 싸서 5천만 원 친구가 넣고 그다음에 친구 이름 뒤에 김정숙 쓰고 일단 사위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우연이려면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중진공이사장 되는 부적격인데 되는 1번. 근데 그거랑 하등 게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가 한국 이스타도 아니고 저기 태국에 그 뭐 하는지도 마는지도 모르는 항공회사에 컴퓨터 하던 사람이 가 전무로. 왜? 그거 이상하죠. 그리고 다또 한데 또 뭐 보따리에 또 5천만 원을 가지고 청와대 관계자에서 또 김정숙 여사가 문다희 씨한테 줘. 이 모든 게 다 우연이야? 말도 안 되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좀 확실하지 않으면 좀 지금 상황에서는 오해받으시니까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멘트를 하겠죠. 제 원래 성격 같으면.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말이 안 된다. 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